한동훈 대표가 요즘 이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협의체 구성은 공전이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고요. 일단 이번 추석 명절 연휴 동안 걱정했었던 의료 대란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높은 시민의식 덕분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지난 설 연휴 때보다 문을 연 동네 병원들이 2배나 많았다라는 고마운 이 동네 의료진들 덕분도 큰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추석 연휴 전국 연평균 응급 환자 수는 30%가량 감소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국민들이 몸조심한 것도 있고 경증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은 비율도 줄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동네 병원들이 문을 연 곳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역할이 상당히 컸습니다. 일단 응급실 411곳 중 408곳이 24시간 운영을 했고요. 추석 연휴에 운영했던 병원과 의원, 동네 병원들이죠. 하루 평균 9,781곳, 작년 대비 2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동네 병원 의료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 대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단 여야 의정 협의체가 공전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추석 연휴 기간 15개 의사단체 관계자를 만나서 협의체 참여를 설득했다라고 합니다. 대화 말고는 다른 해결책이 없다. 더 적극적으로 유연한 입장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드린다. 한동훈 대표가 설득에 나섰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협의체는 공전이다. 정광재 대변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예. 박단 비대위원장과 예. 줄곧 소통해 오고 있고 정말 읍소 수준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성을 가진 분과 이야기를 안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한동훈 대표가 협상장에 좀 돌아올 것을 요청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쉽게 돌아오진 않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대변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동훈 대표가 추석 연휴에도 다양한 의료계 관계자들을 만났다. 그리고 박단 전공의 대표에게 읍소 수준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박단 전공의 대표가 한동훈 대표가 오히려 만남을 거절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대표 지속적으로 만남을 거절했다. 읍소는커녕 단 한 번 비공개 만남 이후에 한동훈 대표와 소통한 적이 없다. 거짓과 날조 위에 신뢰를 쌓을 수 없다라는 또 저격을 했습니다. 진실 공반 양상인데, 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시도했지만 응답을 못 받았다. 사직 전공의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분명한 것은 이제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의사적 협의체 만들기 위해서 뛰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의료대란의 어떤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번 추석 명절은 뭐 비교적 무사하게 넘어갔지만 그 이유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정부와 같이 협조해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하는데 가장 이제 당사자는 의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의사단체단 말이에요. 근데 의사단체에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협의체가 제대로 구성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이번 명절 때 영의 명운을 걸고 다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걸로 보입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박단 전공의 회장과는 뭐 어떤 식으로 시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절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뭐 박단 회장이 거짓말 대표가 거짓말할 이유는 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간에 뭔가 서로 착오가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뭐 지금이라도 박단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 좀 만나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아마 응급 대란이 일어날 수 있고 뭐 응급 뺑뺑이 이런 얘기 했는데 그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건 이제 성숙한 시민의식과 또 희생적인 의사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뭐 보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재난이라는 것은요. 미리 의식하고 준비를 하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정된 재난은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 일어나냐면 뭐 이태원 참사처럼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데서 이제 재난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의료대란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상황이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시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한편으로 보면 이제 한동훈 대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정부도 지금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잖아요. 야당도 사실은
김민석 최고가 계속 비판만 하고 있지 여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도 전부 다 뭐 단일대우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고 친한파 정도지 뭐 호를 단신으로 저렇게 뛰고 있는 모습이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의료 대란에 대해서 정부가 됐든 야당이 됐건 합체가 되고 일심이 돼야지 의사단체가 됐건 의사들을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여건이 조성되고 있지 않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말로만 뭐 의료 대란 심각하다고 얘기하면서 적극적으로 뛰는 사람은 한동훈 대표하고 국민의힘 일부밖에 없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한 대표 쪽에서는 박단 전공희 대표에게 이제 협의체 참여를 위해서 읍소 수준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 그러자 박단 전공희 대표는 오히려 한 대표가 만남을 거절했다. 거짓과 날조다라고 지금 날선 비판을 하고 있어서 진실공방 양상이에요. 김수영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진실공방으로 갈 일인가 싶어요. 그러게요. 예, 한동훈 대표하고 직접적으로 뭐 통화를 하든지 그 정도는 해야 읍소라도 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그런 그 입증이 되는 얘기일 텐데 직접 통화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중간에 누가 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뭔가 전달이 잘못된 건지 서로 얘기가 달라서 또 대변인 얘기가 다르고 하니까 이거는 좀 사태 파악이 필요하고 꼭 이 의사협회가 들어와야만 전공이든 들어와야만 이게 완성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예. 협의체가 당사자가 없는 가운데 여야정이 만나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인데 조금 더 섬세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이런 진실 공부를 할 때는 아니다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특히 대통령실이나 이제 총리도 그렇고 여당 대표가 상당한 무력감을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본인이 뭐 이런 사태나 그 추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모르고 대표에 도전한 건 아니지만 지금은 좀 힘을 실어줘야만 뭔가 얘기가 될 텐데 이를테면 대통령실의 그 정상균 수석은 2025년 의대 증원도 뭐 논의해 볼 수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또 총리는 또 당장 아니라고 얘기하고 사실 그 내부에서도 의견 일치가 안 되고 있는 가운데 또 그냥 무조건 안 된다라는 취지로 가고 있는 마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한동훈 대표로서도 뭐 답답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또 참여해달라는 노력 자체에 대한 서로의 전달 과정에서도 뭔가 착오가 있다면 이건 또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성숙한 시민의식, 그다음에 동네 개업이들, 그다음에 응급실에서 고생한 의료진들의 어떤 그 합심해서 이 추석의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부터가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의대 교수들 얘기하기를 응급실이 무너지면 이제는 중환자실도 문제고 그다음에 수술도 다 지연될 수밖에 없는 가운데 키는 사실은 전공의들이 들어와 와야 되는 건데 그게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가운데 전공의 그 비대위원장하고 또 이런 옥신각신이 있으니까 이게 과연 풀릴 것인가라는 그런 불신이 더 팽배해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문제는 뭐 야당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건 핵심은 대통령입니다. 사실은 2,000명. 이라는 숫자 외에는 어떤 논리적 뒷받침도 없고 설득력도 떨어지는 얘기인데 뭔가 해결은 안 되고 서로 딴소리하고 있고 이러니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로 정말 풀 의지가 있다면 정부 여당에서도 의사협회나 의사단체에게 단일한 목소리 내라. 그럼 우리가 논의한다 얘기하는 것도 뭐 필요하겠지만 정부에서도 한 목소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서로 지금 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석의 위기는 넘겼어도 사실 더 큰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진실 공방에서 좀 벗어나서 진짜로 섬세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네, 한 대표가 지난번 박단 전공희 대표와 비공개로 회동한 적도 있었으니만큼 한 대표가 직접 소통해서 오해가 있었다면 오해를 풀어야 될 상황으로 좀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동훈 대표가 일일 DJ로 변신을 했어요. 들어보시죠. 여야 의정 협의체 굉장히 열심히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고 많은 메시지를 전하셨지 않습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좀 어떤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옳으냐를 따질 때가 아니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다 같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동훈 대표님의 마지막 선곡 비틀즈의 Come Together 이 곡 내용대로 진짜 다 모이시면 좋겠네요. 여야 의정이. 이 곡처럼 함께 예. 좋은 길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